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밴더에 적었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면서 적었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합시다.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자.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매일 한 문제씩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제 그러니까 에게게 겨우 그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엄청난 양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습량이 많으면요, 자료가 많으면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올릴까 말까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강의라고 한다면 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에 한 문제씩, 그래서 주 5일 동안요. 그럼 주말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하도록 그렇게 커리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러면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기출문제가 바이블이고 제일 좋은 문제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1차적인 점검을 하고 2차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우리가 그때 가서 함께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딱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밴더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린 것처럼 밴더에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문제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밴더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꾸준하게 밀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뭘 물어본 겁니까? 부동산의 특성,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될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국지화. 국지화라고 했으니까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어떻게 된다? 부동성이죠. 부동성. 근데 지문에는 부동성이 안 보인다, 그죠? 대신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부동성이니까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을 조금만 더, 답은 이렇게 자꾸 끝내는 거지만 조금만 더 진행합시다. 어떤 시장이나 시장은 세분화된다. 근데 어떻게 세분화된다?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니까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 국지화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어디서 학습한 내용이냐면 복합 개념. 우리는 복합 개념 그럼 두 가지로 나누었었죠. 유형, 무형. 유형적 측면은 다시 기술적인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무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경제하고 법률하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은 경제적 개념을 이야기하죠. 토지는 상품이다.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등등등 이게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이들은 공이다.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X. 동그라미 3번은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공급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공급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죠. 물리적인 절대적 공급과 경제적인 상대적 공급. 그런데 물리적인 절대적인 공급은 증가할 수 없다. 왜? 부정성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표현이 잘못됐죠. 그럼 동그라미 3번은 제일 마지막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데 포인트를 맞춰 볼게요. 그럼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수직. 그런데 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까? 그러면 부정성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장기라는 표현이 문제죠.
단기, 장기라는 말만 없었더라면 옳은 지문인데 단기와 장기의 경제학적인 개념 무시하고요. 간단하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개념은 공급량. 단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불변, 장기는 공급이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공급이 증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단기에 그렇다는 거지 장기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동그라미 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키워드가 영속성인데 영속성은 무슨 뜻입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일에 동그라미 5번에서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전제해봐요. 그럼 경제적 감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았죠. 2003년 초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속성과 경제적 감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표현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수폭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만남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